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전략을 잘 가다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변수와 방향성, 오늘 시황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하늘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크롱님들의 건강과 평온한 한 주를 응원하면서 오늘 시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25bp나 전망을 지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보다는 점도표 추이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2026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점진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전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발언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FOMC 미팅 이전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 그리고 이후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 추이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도 FOMC와 별도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들에 따라서 올해 산타랠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현재 DAT 기업들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립자가 다시 오렌지 점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라는 코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코멘트도 또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는 오렌지 도트가 아닌 그린 도트를 언급한 이후에 시장에서 스트래티지가 매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는데 다시 오렌지 도트를 언급을 하면서 축적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은 무려 2개월 넘게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매수가 9월 29일입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DAT 기업들의 매수 추이 자체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더리움 DAT 기업입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22,600개 이상 이더리움을 추가 매집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전체 5거래일 동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에 순유입이 있었고 이더리움은 딱 하루 동안에만 순유입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는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현재 온체인 관점에서 강세장에 있는지 약세장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지표인 크립토컨트의 불스코어 인덱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불스코어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 강세장 여부를 측정하는 10개 대표적인 지표 중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한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10개 모두 다 약세장을 가리키면서 점수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여전히 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 수요 지표상으로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고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한 부분들이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서 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오래된 주체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는데요. 10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2,400개 이상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장기 보유자 이동은 시장에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제 매도로 연결되었는지 그 부분들은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정황들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장기 보유자,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보유한 초장기 보유자들의 물량 이동은 주요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 주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온체인 관점에서 약세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시그널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 그런 시그널들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고래들의 매집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축적 트렌드 지수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지표가 현재 0.99를 기록을 하면서 정점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수치가 1이기 때문에 정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수치가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짙어지면서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래와 기관들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주체들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고래와 기관들의 추이에서는 매집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시경제 관점에서 유동성이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추이들은 과거 주체들의 매도세를 신규 진입자들이 꾸준히 받아내는 더 강한 손으로 전환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의 라이블리니스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온체인에서 코인의 이동과 보유의 누적 비율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추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거래가 활발할수록 이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손바뀜이 증가하고 신규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25%에서 3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이 라이블리니스 지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32평선이 365이평선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수요 기반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장기 상승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 플레이어들,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이나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거래소로의 유입량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현재 바이낸스로의 유입량 자체는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에서 정점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바이낸스 거래소로의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유입이 그때 대비로 했을 때 5배 가까이 줄어들면서 패닉셀링 추이가 굉장히 제한된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들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손바뀜이 더 강한 손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대체 상승장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추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USDC 활성 주소 수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 39.3만 개를 기록을 하면서 온체인으로 유입되는 신규 자본 흐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활성 주소가 급등한다는 것은 투자 대기 자금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급증은 시장 반전과 강한 매수 압력 증가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그널은 시장 전체 유동성 확장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관점에서 핵심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0K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즉 평균 매입가는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103.1K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보다는 더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래로 100K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 구간까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가격 바로 하단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활성 투자자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88K입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소폭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는 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는 실질 시장 평균가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81.4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88K의 활성 투자자 평균 가격을 지켜내야 되고, 추세를 강세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자 평균 단가인 103.1K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전망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이 속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한 불안감도 있고, 스트래티지의 매도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데스크는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미 일본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인상은 시장의 포지션 조정을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이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M2 통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장기 보유자 매도가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개선되고 신규 자금 유입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슷한 관점으로서 K33 리서치도 비트코인이 12월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해야 될 측면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시장을 근본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관련 기사 한번 살펴보시면요. 웨스턴 유니언이 고인플레이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출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확대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암호화폐는 실사용 기반과 제도권 금융의 결합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편 비슷한 관점으로서 최근에 테더의 지급불능 우려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인 코인시어스의 리서치 총괄 책임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1814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이 갖춰져 있고 68억 달러 규모의 잉여 자본이 존재하고 연간 100억 달러 이상 순이익으로 재무 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주장은 현재 과도하고 시장의 퍼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미국의 늘상 규제가 세계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EU는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BD 상으로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매도세 이후에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매수세로 진입을 했는데 다시 또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전체 주문량 기준으로는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계속해서 양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매도세로 전환을 했지만 이후에 양수를 유지를 하면서 현재 미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한 핵심 주체들은 매수세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추이들이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완전히 방향성이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관점은 계속해서 22평선 하단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관점상의 변화가 크게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22평선을 회복했는데 다시 22평선을 하회했고 주말 동안에 반등을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22평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세가 강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드렸듯이 52평선을 필두로 해서 400과 365이평선을 회복해서 지지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역배열은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관점에서는 일단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RSI 상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평선 상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MACD는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강세 국면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모두 다 골고루 청산이 되면서 현재는 밀집된 구간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89.4K에서 마감했던 CME 선물이 주봉이 바뀌면서 89.8K로 시작을 하면서 약 395달러 정도의 갭이 발생했습니다. 큰 규모의 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